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거는 질문이 들어왔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뭐가 들어왔었냐면 The buck stops here라는 뜻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원래 buck 하면은 달러를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비격식적으로,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달러를 얘기할 때 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게 왜 나오게 됐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선물을 우리나라 윤 대통령한테 하고 간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백악관에 있는 나무로 직접 만든 그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을 수 있는 명패를 주고 갔는데 그 명패가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명패를 주고 갔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벅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제가 이제 비격식적으로 쓰는 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옛날에 젊은 대장장이 중에서 호스트 벅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었냐면 나이프, 즉 칼을 만들었었는데 되게 날카롭고도 작은 칼을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벅의 가문에는 아직도 그 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칼이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가 이제 포커 게임을 하게 되면 그 플레이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딜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 자리에 그 벅 라이프를 놨었대요. 그 벅이 만든 그 나이프를. 그래서 그 나이프가 놓여져 있으면 이제 딜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딜러를 하기 싫으면 그걸 딴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양을 해서 그 패싱 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다, 책임을 전가하다라는 뜻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딜러를 하기 싫으면 그 벅 라이프를 딴 쪽으로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책임이 멈춰 있다란 뜻이잖아요. 그거에서 왔다면. 그래서 the buck stops here인데 이 말을 또 썼던 사람이 뭐냐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이 말을 제일 처음으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집무실에 이거를 명언처럼 해서 놨었죠. 명패에다가. 왜냐하면 트루먼 대통령이 엄청난 포커 광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대통령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The buck stops here를 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이 돼서 모 TV에서 하는 You Kids on the Block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명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 buck stops here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가시면서 준 선물 중에 명패가 또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질문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이 So have you decided죠? 그래서 결정하셨나요? decide 하게 되면 결정하다죠. 자, 그럼 이거는 현재 완료입니다.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 자, 현재 완료는요. 해석이 거의 과거형이랑 동일하죠. 근데 이제 굳이 현재 완료를 쓰는 거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제만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have는 원래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 문장에서 보면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었죠. 조동사의 역할을 한 거죠.
I can decide between these two Scots죠. 자, 여기 Scots에서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꾸며주는 말도 this의 복수형인 these가 나온 거죠. 그래야지 문장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 치마 두 개 중에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Take your time. 자, 너의 시간을 가져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내지는 천천히 해. 뭐 해서 이게 지금 쇼핑에서도 뭐 천천히 둘러보세요 라는 의미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이제 누가 이제 나갔다 외출을 해서 약속을 하고 이제 오겠다고 얘기할 때 나가는 사람에게 take your time. 천천히 그 나가서 외출을 하고 들어와라 라는 의미에서도 take your time을 쓰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 오케이, 네. I look around a bit 뭐죠? 자, look around 하게 되면 둘러보다라는 뜻이고요. a bit 하게 되면 조금, 다소, 약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더 둘러볼게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o have you decided? I can decide between these two Scots. Take your time. Okay, I'll look around a bit more.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have가 여기서는 조동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의문문을 만들기도 했지만 문장의 끝을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decide는 어차피 2로 끝났기 때문에 D 하나만 더 붙여주신 규칙 변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t의 발음으로 끝나게 된 뒤에 ed를 붙이게 되면 ed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decided고요. D 사운드는 T 사운드와 사촌이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약화해 주실 수 있습니다. decided고요. 아예 받침을 넣어서 decided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죠. have 다음에 you니까 have you.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so have you decided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 이제 so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접속사는 문장의 억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can't 나왔는데 제가 can과 can't는 자 어떻게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긍정의 can은요 약하고 짧게 con까지 가실 수 있고요. can't는 can 해갖고 강하고 길게. 왜 그래야 돼요? 그쵸. 상대방에게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려면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강조가 돼야 되니까 강하고 길게. 그래서 cannot은 nt로 끝났는데 decide 해서 d로 시작하죠. 그래서 ntd니까 두 번째 점 생략. 자, scots에서 s 붙었는데 이건 복수형 어미니까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take 다음에 you어니까 연음시켜서 take your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 will의 줄임말은 I'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더 약화해서 R까지. 왜냐하면 축약형 뒤에는 보통 단어가 나오니까 더 약화를 시키고요. look 다음에 around니까 연음시켜서 look around. 그 다음에 D 사운드니까 뒤로 넘겨서 around 해주실 수 있고요. D는 T랑 사춘이면서 그 앞이 N 사운드, 그 앞이 모음이고 D가 모음이니까 아예 N 사운드가 강하고 D 사운드가 약하니까 D 발음을 하지 마시고 N 사운드를 넘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arounder.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ll look around a bit mor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부탁 파트 1입니다.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자, 여러분 이게 can you로 시작하죠. 이거 무슨 상황? 부탁의 상황. 자, 여러분 부탁은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럼 이거 뭘로 받을까요? Could you? 그러면 이게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부탁이니까 정중하게 하시면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turn down이라는 단어 요 표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다? 줄이다. 턴이라는 단어가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전환을 하는 거니까 뒤에가 볼륨이 나왔으니까 이거 줄이다죠. 그래서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죠. 그래서 is it too loud? 자, loud가 나오면 또 나오는 그러니까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noise라는 형용사 단어가 있어요. noise는 뭐냐면 시끄러운이에요. 말 그대로.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노이즈.
소음이라는 명사에서 형용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드와 노이즈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라우드는요, 원래 소리가 큰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시끄러운이 되는 거고, 노이즈 자체는 시끄러운, 다시 소음이 있는 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라우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냥 소리가 크다는 게 다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아예 소음이 있는이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발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가요? 이 to가 문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라는 뜻이죠. 문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역시 또한 also와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 to는 뒤에가 원래부터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거나 문장 안에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 앞으로 쓰이게 되죠. Yes, 네. We can have a conversation. conversation 하면 대화죠. 그래서 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I turn it down right away. 자, right away 하면 바로 즉시란 뜻이죠. 그럼 바로 즉시 줄여드릴게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위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턴 같은 동사를 구동사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어동사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구라는 의미가 있죠. 영어에서는 무슨 뭐 예를 들면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이런 구가 아니고 뒤에 부사나 전치사와 같이 쓰여서 뜻을 더 강조하게 만들어주는 동사다라고 해서 구동사, 구를 이룬다. 그래서 뭐 명사구다, 형용사구다, 동사구다, 부사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동사는 이 뒤에 명사를 쓰거나 대명사를 쓰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사를 쓰게 되면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밖으로 빠져도 돼요.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대명사는 이렇게 구동사와 부사 사이가 좋은 걸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꼭 문장 안으로, 그러니까 둘 사이를 가르고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Is it too loud? Yes. We can have conversation. I'll turn it down right away.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볼게요. can이라는 조동사로 시작을 하니까 의문문은 문장의 끝을 그렇죠. 올려주셔야 되고요. can 다음에 you니까 can you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죠. 마찬가지로 문장의 끝은 올려주시고요. is 다음에 it이니까 is i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have 다음에 어니까 have 연음시켜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turn 다음에 it이니까 연음시켜서 turn it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외국 방문 파트 1입니다. I'm visiting America next month죠. 자, 여러분 visit 하면 방문하다죠. 근데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ing면 이거 시제는 뭐다? 현재 진행형. 그런데 해석은 나는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자, 문형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근데 미래 시제. 왜? 예정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형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꼴은 현재 진행형인데 해석은 미래예요. 그리고 또 미래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next month죠. 다음 달.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해. 아직 방문하지 않았어요. You must be excited. 자, must 나왔습니다. 우리 must 하게 되면 보통 당위성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추측의 의미면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여기선 추측의 의미예요. 근데 excited 나죠. excited 하면 형용사. 신난.
자, 여러분 원래 excite죠. excite인데 excite은 동사예요. 신이 나다, 흥분되다라는 동사인데 여러분 2로 끝났으니까 D 하나만 더 붙여서 규칙 변화를 한 건데 과거 분사형을 만들어서 형용사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분명 신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You will need travel insurance. insurance 하면 보험이죠. 그래서 너는 여행 보험이 필요할 거야. I know, 알아. Medical bills are expensive in America. 자, medical bill 하게 되면 이게 치료비, 병원비. 여러분, 비라면 무슨 뜻이죠? 지폐라는 뜻도 있지만 계산서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 병원, 그러니까 약의 계산서잖아요. 그렇죠? 메디컬이니까 의학의 계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비, 병원비가 되는 거고요. expensive는 값이 비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I know와 I see의 차이점 아세요? I know는 알고 있었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를 알았다라는 얘기고요. I see는 아예 몰랐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잠깐 잊고 있었던 거를 다시 환기시켜서 알겠다라는 얘기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네가 얘기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I know를 쓰는 거죠. 그래서 I see와 I know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m visiting America next month죠. You must be excited. You will need travel insurance. I know. Medical bills are expensive in America.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next가 XT인데 month가 M이죠. 그래서 세 개가 자음이 겹치니까 두 번째 자음 T 하시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must가 ST인데 B가 B로 시작하죠. 그래서 STB니까 두 번째 자음 생략. 그래서 must be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excite죠. 그러면 이게 T나 D로 끝나는데 ED를 붙인 거죠. 그럼 발음 어떻게 된다? excited고요. T 사운드가 다시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으니까 약화, excited 다시 받침으로 넣어서 excite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You must be excited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eed가 D로 끝났죠. 근데 travel에서 비슷한 발음이 뒤에 나오죠. T. 그래서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need, 그 다음에 travel이 맞는데요. TR 사운드니까 travel. 그러면 이 문장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You will need travel insurance가 되겠죠. 자, 빌의 S는 복수형 어미니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쓰여져 있는 건 다 하시겠다. 그럼 S를 넘겨주시면 돼요. 빌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임신 파트 1입니다. So what did the doctor say?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자, 여기 say 나왔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다 말하다는 say 말고도 speak 있고요. talk 있고요. 그 다음에 tell이 있죠. 근데 여기 왜 하필이면 say를 썼을까요? 그러면 speak은 언어를 말하다, 연설하다라는 뜻이고요. talk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주고받고 하는데 톡을 쓰고요. tell은 여기 없는 사람이 얘기한 걸 전달할 때 tell을 써요. 그럼 say는 언제 쓰이냐? 어디를 인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화책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개구리가 말했어요. 그러면 the frog said. 그래서 이 said라는 과거형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개구리가 얘기하는 걸 인용해서 적어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 한 거를 인용해서 다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ay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미 do의 과거형인 did가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say는 본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쓰인 거죠. 자, I'm 2 months pregnant. 자, pregnant 하면 이게 임신이죠. 저 임신 2개월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Oh my god. 자, 맙소사인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gat을 썼는데요. 이 gat이 신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면 거시를 쓰거나 아예 이 gat이나 거시를 쓰지 않고 그냥 oh my만 써도 맙소사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I can't believe this. 난 그것을 못 믿겠어요. 라는 얘기죠. We are going to be parents. 자, 여러분, parents의 S 왜 붙어요? 아비부, 어미모에서 두 사람이니까 S를 붙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형 어미 붙는데요. 이거를 양쪽 다를 말씀하신다면 S를 꼭 살려주셔야 돼요. 혹가다 보시면 S가 탈락이 되어 있고 S가 안 붙는 parent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는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parent라고 해서 단수를 쓰는 경우에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으면서 한 사람만 얘기하고 싶어서 parent one 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o what did the doctor say? I'm 2 months pregnant.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We are going to be parents. 자,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문장 의문문인데요. 이건 문장의 끝이 올려요, 내려요? 그렇죠. 쏘는 접속사니까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what이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내려주셔야 되고요. did가 D로 끝났는데 여기 TH 무슨 발음이에요? 기타 발음이에요. 자, 기타 발음은 D와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D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id the doctors say 하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달, 개월을 나타내는 month가 나왔죠. 이게 지금 번데기 발음이에요. 근데 원어민도 TH 발음하는 게 조금 버거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S를 살려주고요. TH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래는 month 쓰죠. 그런데 이 TH가 무성음이니까 S 발음은 S가 그러니까 S 발음이 나는데 아예 TH를 하지 않으니까 mont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parents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는 꼭 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식사 초대 파트 1입니다. Do you wanna join us for dinner? 자,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 함께 하실래요? 자, join 하면 함께 하다. 물론 가입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군대에 가다라는 뜻이 join the army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다라는 뜻으로 join us 나왔죠. 근데 어머님들 이거 잘 아시는 거 있어요. 그죠? 여성복 브랜드 중에서 join us 있어요. 이거 아예 붙여 쓰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죠. 혹시라도 이 옷 있으시면 한번 택 한번 가셔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그 다음에 want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취하죠. 그래서 to join 나온 거죠. 자, 근데 want와 우리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would like이 있죠. 여러분 would like이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거 would like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do 대신에 would를 쓰시면 되고요. want 대신에 이 자리에 like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이러면 조금 더 정중하게 돼요. I wish but I have to attend a seminar. 자, attend 하게 되면 동사로 참석하다. 아, 나는 그러기를 희망해요. but 나죠. but은 상황을 역접하는 거죠. 전환하는 거야. 그러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have to, 뭐뭐 해야만 많이 가로쳐져 있어요. must보다는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자, have to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have to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지만 세미나에 참석해야 돼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Oh, that's too bad. 아쉽네요. 자, that's too bad는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 같은 걸 들었을 때 안 됐네요 라는 의미로 that's too bad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I'll take a rain check이에요. 자, rain check 하면 우천 교환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기, 공연 등이 비가 와서 취소될 경우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주는 티켓을 얘기해요. 뭐냐면 미국은요, 야구가 상당히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구장에 원래 운영을 하려면 관객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객들이 많이 찾아와 줘야 되는데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면 일정 그 회가 지나지 않으면 이거를 환불을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손님을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내쫓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손님을 유치하려고 이제 교환권을 주는 거죠. 다음번에 와서 경기를 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나눠줬던 게 레인 책인데요. 이제 뒤에 이제 이거 뒤로 가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 다음에 할게요라는 의미로 레인 책을 써요. 이게 우천 교환권인데 이제 요새는 그냥 다음에 할게요라는 의미로 쓰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 테이크라는 아이가 가지다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는 것을 가질게요 라는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테이크 가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할게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na join us for dinner? I wish, but I have to attend a seminar. Oh, that's too bad. I take a rain check. 자, 여러분 이게 do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의문문이. 자, do는 조동사니까 dinner하고 올려주시고요. 자, want가 t로 끝났는데 뒤에가 to죠. tt니까 앞에 t를 하지 마셔서 want to. 이게 첫 번째 발음. 두 번째는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 n 사운드 앞이 모음, t 사운드 뒤가 모음이면 n이 강하고 t가 약해요. 위치상. 그래서 아예 t 발음을 하지 않고요. 여긴 투부정사를 만드는 to인데요. 투부정사를 만드는 to는 강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강세를 못 받는 모음은 어떤 발음이 나요? 그렇죠. 발음이 나죠. 그래서 to에서 터까지 가요. 그럼 tt를 다 발음 안 하고 n을 넘겨버리니까 wanna. join 다음에 us니까 연음하셔서 join us.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do you wanna join us for dinner?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길지는 않지만 끊으실 수 있어요. 어디서? wish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but 다음에 I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but 그 다음에 attend 다음에 어가 나왔으니까 attender 이게 첫 번째 발음이고요. 두 번째는 D는 T랑 사촌이고 그 앞이 N 사운드, 그 앞이 모음, 그 뒤가 모음이면 아까 wanna 이렇게 하는 것처럼 D 발음을 하지 않고 아예 N 사운드를 넘겨요. 그래서 attend a seminar.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wish, but I have to attend a seminar. 이렇게 되겠죠. 자, 전에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왔다고 해서 치 발음 하시지 마시고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that's too bad. 이렇게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take 다음에 어니까 연음시켜서 taker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today's 퀴즈예요. rain 책의 뜻을 써주세요. 자, 그 다음 오늘 today's 팁은 그루밍이에요. 자, 그루밍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루밍 성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루밍족. 자, 그럼 첫 번째서부터 설명할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루어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룸은 말사육 담당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랑은 달라요.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호감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길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예 주입을 하는 거죠. 너는 잘못되고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극 가스 등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감을 쌓은 후에 이제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고 그 말사육 담당자가 뭐예요? 말을 잘 다듬니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르잖아요. 근데 잘해주면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와갖고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냐면 지금은 아닌데 전 안희정 도지사가 그러니까 비서에게 했던 그 성범죄가 그루밍 성범죄 즉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비서는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호감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길들여진 관계다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말이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나오는 말이 그루밍족인데요. 그루밍족은 뭐냐면 이 이제 그루미 말사육자 즉 마부잖아요. 근데 마부는 다른 말로 외건 드라이버라고도 해요. 마차가 외건이고 드라이버가 운전자니까 이제 마부를 구름 말고 외건 드라이버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마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을 막 빗질하고 목욕시켜서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놓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유래를 해갖고서는 동물의 털 손질, 몸단장, 차림새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 최근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 자신을 가꾸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은 남성들을 이끌어 그루밍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패션 쪽이나 뷰티 쪽에서 요새는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그루밍족에 대해서 이게 되게 떠오르는 계층이죠. 타겟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고 이제 소비 패턴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그루밍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봤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